아무리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왜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무고를 하고 위증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쉬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살면서 억울한 고소 안 당할 자신 있으세요? 변호사인 저도 억울한 고소를 당하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억울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없어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억울한 고소 고발 또는 억울한 민사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의 방어 포인트를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제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있는 증거 찾기예요. 변호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억울하신 포인트가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걸 입증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입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형사도 마찬가지고 민사도 소송을 거는 사람이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악의적으로 편집된 어떤 녹음이 있을 때 이 녹음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내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조작의 증거는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법학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내야지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배우지만 실무상으로는 피고인 쪽에서 오히려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프로바티오 디아볼리카, 즉 악마의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악마를 보여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도 악마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어딘가에 그 악마가 숨어서 살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이것을 부재의 증명,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념은 피고인이 자기 스스로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는 해요. 즉, 피해자의 진술도 주장이 아니라 증거에 해당해버립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유죄의 증거는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저 피고인이 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무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유죄의 증거는 남아있는 상황이 돼서 이럴 때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굳이 무리한 고소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굉장한 신빙성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의 증명을 요구받는 실무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왜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무고를 하고 위증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더라도 녹음이나 영상 같은 명백히 배치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이 쉬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혼 소송 중 남편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 고소를 당해서 무죄를 주장해서 일부라도 무죄를 증명해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성관계 영상을 취미로 찍는 남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바로 불송치로 마무리 지었던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